자, 이번에는 그 차트에 부가 설명을 달아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치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우선 이제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시간 관계상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딱 봤을 때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죠. 이쪽 2017년도 좀 전에 올라갔고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외부 사람이라든가 내부 경영진, 상사들은 왜 떨어졌지? 라고 궁금해 할 거예요. 이 데이터는 이제 매출액인데 궁금해 할 겁니다. 자, 이 숫자들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은 수치들이에요. 수치들. 이 수치에는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고, 그 내용들을, 그 내면의 의미들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의미가 반영돼서 이 수치가 날성이 된 거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네? 갑자기 뚝 떨어졌네? 궁금해해요. 그러다가 차트를 읽다가 스톱시키고, 이 차트가 왜 올라갔지? 라고 궁금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독자, 상사들은 이 차트를 보는데 의구심을 가져요. 자, 이 차트가 내 궁금증을 다 해결을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구조의 설명도 조금 덜하고 상대방이 이 차트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이상치들, 어떤 큰 이상치들을 궁금해할 만한 이상치들은 우리가 부연 설명을 달아주는 게 좋아요. 자, 부연 설명을 달아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뭐 뉴스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보셨었던 이제 방식인데요. 보면은 부연 설명은 안타깝게도 이 차트에서 달아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별도로 여기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로 이렇게 우리가 부연 설명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미리 부연 설명을 좀 달아놨는데요. 자,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때 20년과 21년 사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부연성을 달아줄 수 있죠. 자, 이 매출액은 여행사 매출액인데, 여행사들이 이때 코로나 시점에서 자기들이 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업을 못한 것도 아니고, 아닌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여행 그 제약들이 많아가지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매출액이 떨어진 시점이다. 라고 참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1년부터 12년 사이 이때는 여행 규제가 완화돼서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갑자기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2017년도에 갑자기 튀었죠. 이 양쪽보다. 근데 이때는 이유를 보니까 항공운임료가 하락돼서 반사적인 매출이 조금 갑자기 급진적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부연 설명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텍스트만 또 두면 정확한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을 연결해 줘야 해요. 연결해 주는 방식은 선을 가지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 도형에서 선 있죠. 선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선과 이 선이 동일하니까 어느 것이 진정한 선 차트의 선인지 부연 설명의 선인지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색상을 회색으로 좀 주고요. 이렇게 대시를 이렇게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선보다, 이 부연 설명선을 메인 선보다 조금 눈에 안 띄게 해줘야 돼요. 선이 있다라는 정도만 비춰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더 진하고 뭐하면 주선을 우리가 방해를 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주고, 마찬가지로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다도 의미를 달아주고, 이것도 의미를 이렇게 달아주면 메인선을 읽으면서 이상치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이렇게 포함이 됐죠. 그러면 이 차트를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궁금증을 이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차트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이나마 이 차트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요청하거나 부가적인 좀 설명들이 좀 필요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설명이 장황하면 또 안 좋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두고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육성으로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장황하면 또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차트를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 놓고요. 차트만 가져와서 부가 설명을 다시 한번 달아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선을 놓고 제가 미리 기입해 놓은 부가적인 설명을 먼저 끌고 가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이렇게 급증한 원인을 살펴보니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하면 차트의 메인은 이 선입니다. 선 차트니까 이 선이 이제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들은 이제 조연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선을 보시고 궁금한 걸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 텍스트가 더 많아졌죠. 많아지고 이 선을 가립니다. 가리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우리가 그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키워드 형태로 만들어서 부가 설명을 이상치를 달아주면, 더 구체화된 내용은 나중에 물어보거나 텍스트를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작성하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치 자체적으로 어떤 보는 거, 비교를 위해서 차트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이 세부 내면적인 의미라든가 어떤 설명들,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발표 때 육성으로 말할 때 말하는 것도 그 이유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트에 이런 형태로 담아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